안녕하세요. 삼성전자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게임은 모이터러라는 게임이고요. 카드 게임이고요. 티추보다 훨씬 저는 재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게 룰북이 보시면은 조금 난해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제가 해보면서 어느 정도 룰에 파악을 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룰 영상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저렴한데 은근히 또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게임이거든요. 이 게임은 휴대하기에도 최고로 좋아요. 담배값보다 작거든요. 근데 게임성은 어느 보드게임 못지않게 재밌는 게임이라고 저도 생각되고요. 4인이 베스트입니다. 3인부터 가능하신데 3인도 재미는 있는데 4인이 베스트니까 꼭 4명이서 모이시면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요 카드 구성물 설명해드리고 룰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초기 세팅을 해놓은 건데 일단 초기 세팅 설명드리기 전에 카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4인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소금, 술통, 루비, 뭐 이런 뭐 담요 비슷한 것도 있고 요게 자원 카드입니다. 총 3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36장 중에 뭐 칼 모양의 카드도 있어요. 요런 거. 요거는 투젠 카드인데 여기 보이시면 숫자 있죠. 이 36가지의 상품 카드 안에 이 카드가 6개가 들어있다. 그런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소금에 5라고 써있죠. 그럼 소금 카드가 5장이 들어가 있다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것만 이제 투젠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36장의 카드가 저런 자원과 투젠 카드로 이루어져 있고, 요거는 목적지 카드예요. 선장이 어떤 목적지를 간다고 했을 때 미리 지정해 놓는 목적지 카드. 요거는 반란군이 어떤 지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정하는 목적지 카드고요. 그리고 요거. 자, 총 5가지의 액션 카드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액션을 할지 상품 판매 턴이 끝난 다음에 고르게 돼 있거든요. 당연히 남들한테 어떤 액션을 할 건지 알려주진 않고 고르게 돼 있고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얘 같은 경우는 상인 카드입니다. 뭐 반란을 한다던가 아니면 반란군을 돕는다던가 이런 게 싫다. 판매로 점수만 얻고 싶을 때 요거를 하시면 되고요. 동일한 수량으로 판매를 했을 때 무조건 우선순위가 되세요. 한 섬에 한 종류의 물건만 팔 수 있는데 다른 플레이어랑 내가 2개씩 팔았어요. 어떤 상품을. 그러면은 내가 무조건 1순위가 되는 그런 카드입니다. 이게 상인. 얘는 이제 1등 항해사 카드입니다. 선장을 도와서 반란군을 진압할 때 쓰는 카드고요. 선장인 사람이 처음 게임을 시작할 때 몇 점을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점수 플러스 1점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선장이 그 자리를 지켰다면 이걸 고른 사람은 그 선장이 말한 점수 플러스 1점. 그리고 공격력이 1이 무조건 플러스 됩니다. 선장은. 이 카드가 나오는 순간 공격력 1이 플러스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칼을 들고 있죠. 요거는 나는 반란을 하겠다. 여기 보시면은 칼을 들고 선장이 이렇게 화살표로 가르쳐 있죠. 선장 모자가. 말 그대로 선장을 뺏는 카드입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선장을 뺏겠다는 카드. 자, 여기 보시면은 반란군 칼 모양 보이시죠? 반란을 도와서 같이 반란을 일으키겠다. 반란이 성공했을 때 2점을 먹습니다. 반란군이 실패하면 점수 없고요. 반란군을 도와서 이제 2점을 먹고 싶을 땐 요 카드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짐꾼 카드입니다. 나는 반란이랑 상점 이런 거에 관심 없다. 다음 라운드를 위해 준비를 하겠다. 이때 요거를 고르시면 돼요. 덱을 보충할 때 원래 핸드 제한이 5장이에요. 5장을 또 채우게 되는데 그때 3장을 더 받으시고 그 중에 좋은 거 5장만 남기시고 3장은 다시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짐꾼 카드. 이렇게 해서 5가지 액션 카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쭉 제가 돌려놓은 거 보이시죠? 요게 섬카드에서요. 총 12장의 섬카드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홀리랜드라고 해서 요게 이제 시작 섬이고요. 뭐 옆에 보시면 랜덤하게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12개의 섬들 카드가 있고 요렇게 랜덤하게 동그랗게 놓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상성 카드입니다. 선장이 어디서 어떤 섬에서 출발을 하는지 그거를 표시를 해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선장이 만약에 이제 배가 이동이 될 때마다 요 카드를 옮겨 놓으시면 되고요. 그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처음 게임을 시작하면 자, 요 액션 카드는 요렇게 뒤집어서 가운데 놓으시면 되고요. 12개의 섬은 요렇게 원형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 상품 카드를 요렇게 5장씩 받으실 건데 4인풀 기준으로 설명을 했고요. 총 9라운드입니다. 9라운드 동안 되는데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가 뭐 계속 다른 게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1라운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만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5장씩의 상품 카드를 받고 시작을 할 거예요. 당연히 나머지 덱은 요렇게 비공개로 옆쪽에 저렇게 뒤집어서 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5장이 있고 선을 뽑으셔야 돼요. 처음에 선장이 무조건 정해지셔야 되는데요. 뭐 룰북상에는 홀리랜드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선이 되면 좋다고 돼 있는데 뭐 그거는 갈라서 하던지 뭐 무작위로 뽑으시면 되고, 선장인 사람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요 카드로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1등 항해사 카드 설명드렸잖아요. 그 1등 항해사에게 얼마를 몇 점을 줄 건지 미리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보상이 얼마길래 몇 점을 주냐, 그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섬 카드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스타트 홀리랜드 섬이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물음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섬에 팔 수 있는 상품입니다. 물음표는 어떤 상품이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제한 없이 어떤 상품이든 팔 수 있고요. 요 게임의 룰상 한 섬에 활성화된 한 섬에 한 가지 상품만 가능하세요. 근데 어떤 상품이든 사는데 한 가지 상품을 산다는 뜻이고요. 요 가운데 표시는 뭐냐, 이 섬에 어떤 상품을 같은 거를 2개를 판 사람도 있고 3개를 판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 게임은 무조건 1등만 점수를 먹어요. 가장 많이 판 사람이 4점, 2, 3등은 없어요. 이 점수를 먹는 게 아니고요. 이 뜻은 뭐냐면 1등만 4점을 먹는다. 근데 만약에 동률로 3개씩 팔았다, 한 상품을, 어떤 사람, 이 두 플레이어가 어떤 상품을 3개씩 팔았으면 둘이서 3점만 먹습니다. 나머지는 못 먹고요. 그 뜻이에요. 만약에 3명이 똑같이 팔았어요. 2개씩. 그러면은 셋만 2점을 먹고 한 명은 당연히 점수를 못 먹겠죠. 그 뜻입니다. 요거 자, 선장이 반란군이 만약에 있거나 반란을 제압하거나 아니면 반란군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선장 점수로 먹는 전수입니다. 아까 제가 선장 카드로 몇 점을 띄워줄 건지 정하라고 했잖아요. 1등 항해사가 나올 경우에 여기서 정하는 게, 내가 먹는 5점에서 이 섬카드에서 이제 5점을 먹을 예정인데 1점을 떼어주겠다 하면은 요렇게 1점 요렇게 떼어주겠다 해서, 여기 그림이 보이시죠? 그림 보면 돼요. 이 섬에 보시면은 배 모양의 그림에 5라고 돼 있잖아요. 이 5에서 1을 빼서 1점을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4점은 선장이 먹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점을 1등 항해사가 나올 경우에 주겠다. 그럼 1등 항해사는 뭐 그런 생각을 하겠죠. 선장을 도와 반란군을 제압해서 1점을 먹을 거면은 도와주겠지만, 뭐 1점밖에 안 주네 하면은 이제 선장 1등 항해사가 아닌 뭐 반란군을 골라서 선장을 뺏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거는 자기가 판단을 하면 되고요. 자, 선장이 처음에 요거를 고르세요. 요거를 골라서 이제 이렇게 골랐잖아요. 그러면은 선장부터, 이거는 이제 자기 핸드에 있는 비공개인데 지금 일단 설명을 위해 다 펴놨어요. 선장부터 이 5장 중에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활성화된 섬이에요. 이렇게 배가 있고 이렇게 하얗게 돼 있죠. 여기는 지금 어둡게 돼 있죠. 하얗고 어둡고, 이 어두운 섬들은 다 비활성화가 돼 있는 거고요. 자, 처음 단계는 일단은 이제 선장이 얼마 줄 건지 했고,
이제 상품을 놓는 단계입니다. 상품을 파는 단계예요. 선장부터 돌아가면서 한 장씩, 어떤 카드든 상관없습니다. 한 장씩 내려가면서 돌 건데,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카드를 보고, 저는 이 카드를 내려놨어요. 이 카드, 이 술통 카드를 내려놓고, 이 섬에 이 술통 카드를 팔겠습니다 하고 턴을 마치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맞췄다고 치고, 이 사람은 요렇게 상품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나는 요게 두 개니까 한 섬에는 한 가지 상품만 가능한데 요게 두 개니까 요게 팔기 유리하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요렇게 이거를 요렇게 내려놨어요. 저는 요걸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3번 플레이어. 3번 플레이어. 나도 요게 두 개가 있네? 포대자루가? 그렇다면은 저 섬은 아무거나 사는 섬이고 한 가지 상품만 판매 가능하니까 당연히 제일 많은 요거를 내려놓겠죠. 3번 플레이어는 요걸 내려놨습니다. 4번 플레이어는 같은 상품이 없네요. 그냥 칼이 있네요. 그렇다면은 여기선 이제 선택이시죠. 뭐 칼을 내려놓으셔도 되고 반란군을 할 예정이시면 칼을 내려놓으셔도 되고 뭐 지금 공개를 칼을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하나는 내려놓으시던지 내려놓을 게 없을 경우 액션 카드를 고르고 상품 판매 단계에선 빠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요거를 내려놓겠다. 자, 그럼 다시 제 차례가 왔죠. 선장의 차례가 왔는데 선장은 또 당연히 뭐 가장 많이 판 사람이 점수를 먹으니까 요거를 팔겠다. 이렇게 하고 끝마쳤어요. 그럼 또 이 사람도 또 다시 한 장을 내려놓는데 자, 이 쌀포대 요거를 또 내려놓고 판매를 내 턴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도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선장도 두 개를 팔았고 이 사람도 저 쌀포대 두 개를 판 상황이네요. 그러면은 둘이 지금 똑같이 두 개를 판 상황이고 자, 이 사람 볼게요. 이 사람도 지금 쌀포대가 있잖아요. 나도 그러면 이렇게 팔래 질 수 없지 하고 상인 점수를 먹기 위해 이 사람도 이렇게 상품 두 개를 골랐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같은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 섬에는 한 종류만 팔 수 있는데 없다. 그럼 얘는 끝마치겠습니다. 그냥 판매를 안 하고 카드 내는 걸 포기하고 그럼 액션 카드 단계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내가 칼 카드가 하나 있으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선장 자리를 뺏겠다. 자, 얘의 이득이 뭐냐? 얘가 만약에 반란이 성공을 한다면 자, 선장이 먹는 저 5점을 혼자 먹게 됩니다. 이 카드를 고르고 만약에 반란에 성공하면 요 5점을 먹게 되는데 자, 이 칼 카드 이거를 뽑은 자, 이 플레이어잖아요. 이 플레이어의 덱을 한번 볼까요? 칼이 하나 있잖아요. 칼 카드가 선장이랑 이제 대결을 할 건데, 모든 사람의 액션 카드, 요거를 다 고르고 나서 공개를 한 다음에, 반란군 요거를 고른 유저가 있으면, 대결을 시작할 건데, 그때 이 칼 카드 개수만큼 더 많은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반란군이, 선장이랑 같을 경우에 반란군이 이기는 걸로 쳐지고요. 무조건 선장은 많아야 됩니다. 반란군보다 카드가 많아야지만 이길 수 있고, 자, 그래서 반란군을 하고 자, 요거 보시면 이때 이제 이 다른 이제 이 플레이어는 요 반란군을 골랐다고 칠게요. 자, 반란군을 골랐다고 치고 자, 선장은 더 이상 이제 뭐 판매할 게 없다고 생각됐고 세 장은 다음 라운드를 위해 그냥 남겨두겠습니다 하면은 카드가 3장이 남았잖아요. 이때 목적지 카드가 사용됩니다. 이 목적지 카드 이게 이제 선장 모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목적지 카드를 배에서 시계 방향으로 카드가 남은 수만큼 이동합니다. 하나, 둘, 셋. 그렇다면은 선장이 성공할 경우엔 배의 정착지가 여기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섬은 이제 소금을 팔 수 있구나. 그러면 소금을 비축해 둬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다음 상품 판매 턴에 소금을 팔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선장의 턴도 끝냈고요. 선장은 액션 카드를 고르지 않아요. 선장은 액션 카드를 고르지 않습니다. 선장 자체가 지금 액션 카드를 고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은 아까 상품 2개 요거를 내려놨었잖아요.
자, 볼까요? 이 사람도 칼 카드가 있어요. 칼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칼을 하나 더 내려놓고 턴을 마칠게요. 그럼 이 사람은 만약에 칼을 하나 내려놓고 턴을 마쳤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카드를 볼까요? 이 사람도 칼이 있고 뭐 담요 쪼가리가 있고 루비가 있는데, 에이, 나는 요렇게 마칠랜다. 이렇게 마치고, 그러면은 더 이상 내려놓지 않은 사람은 제가 액션 카드를 고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액션 카드를 볼까요? 자, 이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반란군이 나왔을 경우에 이 카드를 내가 만약에 고른다면 반란군을 도와서 반란을 성공하면 2점을 먹어요. 그리고 내가 칼 카드가 있으면 그걸로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무관합니다. 그래서 칼 카드를 더 같이 내줘서 반란을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2점을 먹겠다면 요걸 고르시면 되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짐꾼 카드로 뭐 이런 반란이고 뭐고 나는 싫다. 나중에 덱을 다시 보충할 때 3장을 더 받아서 골라보겠다 할 때는 뭐 요거. 얘는 1등 항해사죠. 선장을 도와 반란군을 막겠다 싶을 때는 요 카드를 고르시면 되고, 아까 선장이 1점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1점에 여기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총 2점을 반란군을 막았을 경우 얻으실 수 있고요. 이제 이 1등 항해사는 자기도 칼 카드가 있다면 도와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플레이어는 제가 볼 때는 이 상인을 골랐을 것 같아요. 왜냐? 자, 이 홀리랜드 같은 경우에 어떤 상품이든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거 2개를 팔겠다고 내려놨고, 지금 선장인 경우도 2상품, 2개를 이렇게 내려놓은 상황이에요. 이 사람도 2개를 내려놓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동률일 때는 요 선장 카드를, 이 상인 카드를 고른 사람이 제가 1등으로 쳐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요 카드를 요렇게 선택을 할 겁니다. 자, 마지막 플레이어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직업 카드를 골랐었죠. 자, 이거는 아까 뭐 요것만 내려놨었나요? 아무튼 요렇게 상품 카드 남은 4장은 이 사람은 뭐 이렇게 갖고 있을 거고, 자, 선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제 액션 카드를 가져갔다고 하면, 자, 일단은 상품 판매 단계는 끝난 거고, 액션 카드가 선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가져가면 공개가 될 겁니다. 자, 공개가 되면 뭐 만약에 이 사람은, 자, 모두 공개해 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공개 단계가 들어갑니다. 자, 이 사람은 상인을 골랐고요. 이 사람은 뭐 반란군을 돕겠다 이런 식으로 요 조수 카드를, 조수 액션 카드를 골랐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반란군의 주동자가 되겠다, 그래서 선장 자리를 뺏겠다 하고 이 카드를 골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처음에 점수 계산하는 건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액션 카드가 공개되고 2가지가 됩니다. 일단은 반란군에 남아있는 카드 4장이죠. 4장이니까, 자, 이거는 보시면 칼 모양 그려져 있죠. 반란군의 목적지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자, 선장이 갈 위치에서, 자, 이 반란군을 뽑은 남아있는 카드 장수만큼 또 갈 거예요. 1, 2, 3, 4 여기에 놓여지고, 만약에 반란군이 성공할 경우, 선장의 자리를 뺐을 경우 배는 여기 정착할 거고, 만약에 선장이 폭도를 막았으면, 저 반란군의 저거를 공격을 막았으면 그대로 선장이 여기에 배가 정착될 예정인 겁니다. 이 상태로 이제 반란군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반란군을 폭도를 막을 수 있을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칼카드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야, 나는 공격력이 1이야 하고 이렇게 냈고요. 자, 지금 직업 카드를 보면 이 위에 있는 플레이어는 상인을 골랐고, 얘는 반란군을 도와서 조수를 골랐고, 그럼 선장의 1등 항해사를 고른 선장의 아군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씨 하고
선장도 이렇게 칼카드를 하나가 있기 때문에 내려놨어요. 자, 동률일 경우엔 반란군이 제가 이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반란군을 돕는 이 친구도 카드를 하나 내려놨어요. 자기 덱에 칼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럼 먼저 아까 한 장씩 상품 내려놓을 때 내려놓은 카드랑 지금 덱에 있는 카드랑 공격력이 다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반란군과 선장과 1등 항해사, 그러니까 선장과 1등 항해사의 칼의 수량, 칼카드의 수량, 그리고 조수와 반란군의 칼카드 수량을 비교해 보시고, 동점이거나 반란군이 많을 경우는 당연히 반란군이 이기고, 선장은 무조건 반란군보다 칼의 모양이 많아야 됩니다. 선장은 다행히도 칼카드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나는 공격력이 2로 선장은 맞춰진 거고, 자, 반란군을 돕는 조수한테 칼카드가 하나가 있었고, 자, 반란군을 한 얘도 하나가 있었어요. 그럼 동률일 때는 제가 반란군이 이긴다고 했잖아요. 자, 반란군이 이겼네요. 그러면은, 자, 선장의 목적지 카드는 버려지고요. 이렇게 빼버리시면 되고요. 자, 반란군, 이 반란군에 있는 쪽으로 섬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 배는 여기에, 저 12시에 있던 배는, 자, 이거는 다음 라운드 상품 판매 단계까지, 상품 판매 단계까지는 활성화를 그대로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랑 이곳이 다음 라운드에 상품 판매 때 이제 두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카드는 여기다 두시고 요 두 곳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다른 곳들은 활성화가 안 돼요. 반란군이 말 그대로 이긴 거죠. 그럼 이제 점수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처음에 이제 반란군 점수. 반란군은 4점을 먹고요. 일단 선장이었던 사람은 이제 선장을 뺏겼고 점수 아예 없고요. 4점을 먹고, 얘는 반란을 도왔잖아요. 그래서 2점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반란에 도왔던 칼이라든가 상품 판매 이제 한 장씩 내려놨던 상품 카드들은 다 공개됐던 거는 다 모으세요. 이 사람도 칼이랑 담요 냈었죠. 그리고 이 사람도 저 쌀포대 2개 냈었잖아요. 그리고 선장도 칼 2개와 술통 2개를 총 사용을 했었어요. 카드 하나 안 핀 거 이렇게 남아있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다 모아서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상품 카드 덱 있죠? 그 옆에 놓으시고 요걸로 이제 5장을 다시 각자 채워줄 건데, 자, 일단은 반란군은 점수 계산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자, 배가 저기 홀리랜드에서 이쪽으로 왔고, 4점을 배가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반란군이 있는 위치로 오게 됐고, 자, 이제 선장 같은 경우엔 점수가 없고, 반란군은 여기 5점을 먹게 되고, 아까 반란을 도왔던 조수, 얘는 2점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상품 같은 경우에 아까 모두 다 동일하게 이 섬에 2개씩 팔았었는데, 이 플레이어가 상인 카드를 골랐잖아요. 동률일 때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만 4점을 먹게 됩니다. 상품 판매 점수는 이 친구만 4점을 먹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못 먹게 됩니다. 그래서 1라운드가 종료가 되고, 자, 아까 반란군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선장이 되고요. 선장 카드를 반란군이었던 사람한테 주고, 다시 요 액션 카드 5장은 요 가운데로 다 돌아가고요. 자, 선장의 목적지 카드, 반란군의 목적지 카드 당연히 여기 놓고, 다시 요렇게 2라운드 때는 다시 이렇게 액션 카드를 놓으시고, 다시 5장씩 채우세요.
다 5장씩 채운 다음에, 자, 만약에 이제 반란군이었던 이 친구가 선장이 됐으니까 또 다음 활성화될 섬 4점을 얻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만약에 나를 도와주면 1점을 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또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장이 만약에 반란을 막으면 4에서 1을 빼니까 3점을 먹고, 그 1등 항해사는 1점 플러스 1등 항해사 점수 1점 해서 총 2점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라운드가 또 진행을 되죠. 자, 라운드 요약 한번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라운드가 되면 일단 선장이 1등 항해사가 나올 경우에 몇 점을 줄 건지 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는다. 그리고 선장부터 돌아가면서, 자, 해당 배가 있는, 지금 만약에 담요잖아요. 담요만 팔 수 있는, 담요만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이 섬은 담요만 구매하는 섬인데, 선장부터 돌아가면서 물건을 팔 거를 내려놓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저한테는 뭐 담요가 없으니까 이 카드 다 필요 없으면은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내려놓으시면 돼요. 자, 이거 버리는 카드로 하나 내려놓겠습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으시고, 자, 이걸 내려놓을 게 더 이상 없다 싶으면은 액션 카드 고르시고, 액션 카드 고른 다음에 반란군이 있을 경우엔 선장과 반란군과 이제 뭐 1등 항해사와 조수 이렇게 해서 칼 카드로 대결을 한다. 그래서 뭐 선장이 뺏기든 안 뺏기든 그렇게 된 다음에, 자, 선장이 이겼을 경우 배가 있는 위치에서 선장의 지금 현재 핸드에 남아있는 카드 수만큼 시계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요게 다음 배가 이동할 목적지가 되고, 자, 이제 선장이 뭐 이겼으면 점수 계산을 끝난 다음에 목적지 카드는 다시 제거를 하고 배가 이쪽으로 오고, 이 활성화된 거는 다음 상품 판매 때까지는 그대로 활성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 요거는 이제 다시 뒤집어지고, 그래서 여기랑 여기 또 선장인 사람이 또 선장 요 카드를 선장 카드를 내고 뭐 이래서 또 다시 순서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9라운드 때까지 점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아, 이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룰북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한 거 순서만 잘 기억하셔서 한번 플레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